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의 도끼 잃어버린 유산. 프롤로그. 누구나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착한 나무꾼과 금도끼, 은도끼의 전설. 산에서 도끼를 잃은 나무꾼 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이 금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정직한 나무꾼은 아니요. 제 것은 쇠도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감동한 산신령은 새 도끼를 모두 선물로 준다. 반면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말을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교훈적인 이야기.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면, 만약 산신령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 도끼들이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온 특별한 유물이었다면, 때로는 전설 속에 숨겨진 진실이 현실보다 더 놀라운 법이다. 제1장 금도끼 은도끼의 전설. 202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사무실. 74세의 최도현 박사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금속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평생을 역사 고고학 분야에서 보낸 그에게도 이런 유물은 처음이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박사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인 김태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원도 태백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도끼 조각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손잡이 부분에 고대 한자와 함께 정체불명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도현은 돋보기를 벗고 관장을 바라봤다. 40여 년간 산과 고분 발굴 현장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어온 그였지만 은퇴 후 5년 동안은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박물관에도 우수한 연구진들이 많잖습니까? 사실 이 유물을 둘러싸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김 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도끼와 관련된 장소에서 3차례의 도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박물관 창고에 침입하려던 자들이 붙잡혔어요. 모두 이 도끼, 조각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도현이 다시 금속 조각을 들어 올렸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묵직한 무게와 독특한 광택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고대 문자와도 달랐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욱 신기한 점입니다. 김 관장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조선 후기 지방 문헌에 산신의 도끼를 훔친 자, 집안이 멸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한 항해자의 일기에는 황금빛 도끼를 바치면 무사히 바다를 건넌다는 제의적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군. 그럼 이 도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진 성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미스터리는 박사님만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은퇴 후 평온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도끼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좋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 제자를 한 명 불러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날 저녁, 도현은 오랫동안 도끼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제2장 시니어 탐정의 등장. 다음 날 오전, 도현의 사무실에 30대 중반의 여성이 찾아왔다. 한서진, 민속학 전공으로 도현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였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진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그녀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민속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진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이번 일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도현이 도끼 조각과 관련 자료들을 서진에게 보여주었다. 서진은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말 신기한 유물이네요.
이 문양들은 처음 봅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도끼를 둘러싸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야. 도현이 김 관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서진에게 설명했다. 도굴시도, 박물관 침입 사건,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 나타나는 신비한 도끼에 대한 언급들까지. 선생님, 혹시 이것이 정말 금도끼, 은도끼, 전설과 관련이 있을까요? 서진의 질문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전설이란 보통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 그럼 산신령도 실제 인물이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고대에는 종교적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두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도끼가 발견된 태백산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 문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선생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도끼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도 생각했다.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나? 도현의 눈에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은 호기심을 보였다. 좋아요. 그럼 내일 태백산으로 출발하죠. 그 전에 한 가지 더 준비할 일이 있어. 도현이 서랍에서 오래된 연락처 수첩을 꺼냈다. 예전에 알던 산악 가이드가 있거든. 태백산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40여 년의 연구 생활 중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미스터리는 처음이었다. 역사, 민속, 종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도현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마지막 큰 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제3장 역사적 흔적 속의 도끼. 태백산 자락, 도끼가 발견된 현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깊은 산속이었다. 도현과 서진은 산악 가이드 박철수의 안내를 받으며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 여기입니다. 박철수가 한 바위 틈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도 발굴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바위 틈에 완전히 끼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도현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바위의 형태와 주변 지형을 보니 자연적으로 형성된 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서진아, 이것 좀 봐. 도현이 바위 표면의 미세한 흔적을 가리켰다. 희미하게나마 글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한자인 것 같은데. 산신지보 산센질바어라고 읽히네요. 서진이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산신의 보물이라는 뜻이군. 그럼 정말로 이곳이 산신령과 관련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래된 돌기둥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작은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재단의 흔적 같아요. 서진이 도자기 조각을 주워들며 말했다. 맞다. 이곳은 단순히 도끼를 숨겨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제의가 이루어졌던 성역이었을 거야.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40여 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고대 재단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서 두 사람은 태백시 향토사료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다. 이것 보세요, 선생님. 서진이 조선 후기 지방관리의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태백산 깊은 곳에 산신당이 있어 백성들이 도끼를 바치며 풍년을 빈다. 그런데 최근 도끼를 훔치려 한 자가 있었는데 그 후 온 가족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흥미롭군. 그럼 조선시대에도 이미 도끼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말이네. 도현이 다른 자료들도 뒤져보기 시작했다. 곧 더욱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다. 서진아, 이것 좀 봐. 고려 말기 문헌이야.
바다를 건너려는 자는 산신의 도끼를 바쳐야 한다. 금도끼를 바치면 큰 복을, 은도끼를 바치면 작은 복을, 쇠도끼를 바치면 평안함을 얻는다고 전해진다. 그럼 이 도끼들이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의 해상 교역이 활발했으니까 뱃사람들이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런 제의를 치렀을 가능성이 높아. 도현이 지도를 펼쳐놓고 태백산과 동해안의 위치를 확인했다. 태백산에서 동해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항해를 떠나기 전에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능한 거리지. 그럼 금도끼, 은도끼 전설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실제 종교적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서진의 추론에 도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자가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맞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직한 사람만이 산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는 도현의 말이 끊어졌다. 사료관 밖에서 수상한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창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건물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군. 도현이 침착하게 말하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것 같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다행히 이 건물에는 뒷문이 있거든. 두 사람은 수집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사료관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뒷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더 안전한 곳에서 조사를 계속하자. 도현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74세의 노학자와 30대의 젊은 연구원. 이들의 진실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제내장, 음모와 진실. 서울로 돌아온 도현과 서진은 도현의 자택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가 만든 연대표에는 금도끼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에 이런 도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모두 권력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삼국시대에는 왕의 신성함을, 고려시대에는 해상권을, 조선시대에는 지방 권력을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도현이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 도끼는 단순한 종교적 성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왕권신 수설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구나. 네, 그리고 정직한 자만이 도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도 사실은 정당한 권력자만이 통치할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다. 도현이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였다. 하지만 그가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다. 이상하군. 도현이 서진에게 눈짓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뒷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펴봤다.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위된 것 같아요. 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 도현이 침착하게 말하며 서재의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중요한 문서들과 함께 오래된 권총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설마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보물을 둘러싼 싸움은 항상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하실로. 도현이 서진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의 집에는 젊은 시절 만들어둔 비상 탈출로가 있었다. 지하 터널을 통해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안전한 카페에서 숨을 돌렸다. 대체 누구들인 거예요? 서진이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역 유지들과 일부 학자들이 공모하고 있는 것 같다. 도현이 휴대폰에서 받은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들의 목적은 도끼를 해외에 밀반출하여 거액에 팔아넘기는 것이야. 이런 유물은 국제 암시장에서 수십억 원에 거래되거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끼의 진짜 의미를 밝혀내면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야.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재라는 것이 밝혀지면 해외 반출이 불가능해지거든. 도현이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도 그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네요. 서진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끼의 진짜 정체를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맞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곳에 가야 해.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거든. 도현이 서진을 데리고 향한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연구소였다. 그곳에는 도현의 오랜 동료인 이문호 박사가 운영하는 사설 고고학 연구소가 있었다. 도현이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이문호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도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이문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여기서 안전하게 조사를 마저 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우리 연구소는 보안이 철저하거든. 그날 밤, 세 사람은 연구소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도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금도끼와 은도끼는 실제로 고대 한반도의 해상 왕국에서 사용되던 왕권 상징물이었어. 그리고 산신령은 그 왕국의 마지막 왕이거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서진이 물었다.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교훈적 각색이야. 원래는 정당한 후계자만이 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였던 거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5장 산속의 마지막 시험. 며칠 후 도현과 서진은 다시 태백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문호도 함께였다. 그들은 도끼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더 정확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 정말 대단한 게 있어. 이문호가 지중 탐지 레이더 결과를 보며 흥분했다. 지하 2m 지점에 상당히 큰 구조물이 있어. 아마 고대 재단의 전체 모습일 거야.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지하에서 완전한 형태의 석재 재단이 나타난 것이다. 대박이야. 서진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재단 중앙에는 3개의 홈이 파여 있었다. 크기로 보아 각각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놓기 위한 자리로 보였다. 그런데 이것 봐. 도현이 재단 측면에 새겨진 글을 가리켰다. 진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성물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정말로 이곳에서 진실성을 시험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을 추적해온 조직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포기하고 나와.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쩌지?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 도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재단을 가리켰다. 무기요? 진실이야. 그가 가방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꺼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도끼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아래쪽이 조용해졌다. 이 도끼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 해상왕국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도현의 외침에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도끼를 해외에 팔아넘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그냥 오래된 도끼 조각일 뿐이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십니까? 도현이 반박했다. 진짜 가치 없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쫓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문호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경찰이다. 도망쳐. 추적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곧 경찰들이 산을 올라와 세 사람을 구해주었다. 박사님들, 괜찮으십니까? 경찰서장이 달려와 물었다. 그는 도현의 오랜 지인이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도현이 재단을 가리켰다. 경찰서장과 함께 온 문화재청 직원들이 재단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곳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아야 합니다. 며칠 후 도끼 도굴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다. 지역 유지 3명과 대학 교수 1명, 그리고 국제문화재 밀매상들이 연결된 대규모 조직이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도현과 서진은 태백산 재단 앞에서 마지막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서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서진아.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도현이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4세의 나이에 마지막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진이 재단을 바라보며 물었다. 금도끼, 은도끼 전설에서 산신령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도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어쩌면 존재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야. 어떤 메시지요? 정직이란 신에게서 받은 상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끼라는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럼 결국 산신령이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도끼가 아니라 교훈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지. 금도끼나 은도끼 같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정직함 자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태백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산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었고 멀리 동해 바다가 보였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진짜 보물은 뭔가요? 서진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진실 자체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려는 용기. 도현이 깊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대 해상왕국의 존재,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탐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은 진짜 보물이야. 에필로그 전설은 늘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6개월 후 태백산 고대 재단 유적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도현과 서진이 쓴 연구 논문 금도끼, 은도끼, 전설의 역사적 기원과 고대 해상왕국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에서 도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전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한 초등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할아버지, 그럼 산신령은 정말 있었던 거예요? 도현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산신령이 정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이야. 정직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교훈 말이야. 그럼 정직하게 살면 금도끼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도현이 웃음을 터뜨렸다. 금도끼보다 더 소중한 걸 받을 수 있어.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이지. 전시회가 끝난 후 도현과 서진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은퇴하실 건가요? 서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 아직 풀어야 할 전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받은 예쁜 옷과 신발, 혹시 그것도 실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선생님. 서진이 웃으며 스승의 팔을 잡았다.
정말 멈출 줄을 모르시네요. 학자란 원래 그런 거야. 호기심이 있는 한 은퇴란 없는 법이지. 두 사람은 한강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물결 위에 반짝이는 햇살이 마치 금도끼처럼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산신령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서진이 다시 한번 물었다. 도현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다. 전설은 늘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지. 산신령도, 금도끼도. 어쩌면 인간의 양심이 만든 목소리일 뿐일 거야. 그래도 그 목소리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네요. 맞아. 때로는 전설이 현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거든. 바람에 실려온 물 냄새를 맡으며 도현은 생각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어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 정직한 만큼 소중한 보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아, 우리가 찾은 진짜 금도끼가 뭔지 알아? 뭔가요? 바로 이거야. 도현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진실을 찾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산신령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금도끼일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스승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수천 개의 작은 은도끼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정말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여, 그대가 바로 이 시대의 진짜 나무꾼이로다. 도현과 서진은 그 환상적인 순간을 조용히 만끽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전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정직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산속 깊은 곳에서 진실의 도끼를 찾게 될 것이었다.